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이제 20대 국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의 이제 임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실 이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 20대 국회에 대한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좀 예,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20대 국회는 참으로 참혹했던 국민들께 이제 실망을 시켰던 그런 국회였고요. 예. 이런 국회를 마지막으로 20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고 참 회한과 반성이 남는 그런 국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년을 이제 의정 활동을 하셨으니까 경기도 이제 여주 양평에서 5선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이 많이 아쉬워하시겠는데요? 예,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퇴임하는 인사 메시지를 돌렸더니 예. 수백 통의 이 답신들이 왔어요. 네. 예, 참으로 이 안타깝게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아쉬워하시는데 그래도 그동안 그 지역 유권자들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신 있는 정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던 주변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서부터 제가 불출마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불출마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이제 공천 과정에서 제가 어렵다. 이 보수 정당이 통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들 했을 때, 예. 그 통합을 작년 9월부터 물밑에서 주도를 해왔고, 결국은 중도 세력까지를 포함을 해서 청년 정당, 세계 정당까지 끌고 들어오면서 통합을 이뤄냈죠. 그리고 나서 공천하는 과정 속에서 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려주고 안에 있던 사람들만 좀 다 학살을 하느냐라고 네. 하는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이 통합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통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 희생양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네. 가지고 기꺼이 제가 던졌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결과론이지만요. 예.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밖에서 이 총선을 좀 객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패배가 그렇습니다. 좀 예상이 됐었나요? 초기에 통합 직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전반적으로 이 정부 여당의 실정도 있었고 또 통합에 대한 기대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통합 이후에 우리 미래통합당은 통합 과정 속에서 국민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을 실현하지 못했고 예. 또 코로나 전국이 오면서 통합했던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는데 실패를 했고 과거에 거리로 나갔던 태극기 부대의 연장선상에서 미래통합당을 보이게끔 예. 그런 했던 낙말 파동까지 겹치면서 결국은 패배를 하게 됐던 거죠. 네. 예,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지원 유세를 했거든요. 예. 현장의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좀 예, 총선에서 한 지겠구나 이런 일주일 생각이 남겨놓고. 드셨네. 예, 지겠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 예, 예. 의원님 어떻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정치를 그만두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록 국회는 떠나지만 그동안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중점을 뒀던 청년 정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예. 일환인 청년 정치 학교 지금 교장을 맡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설립을 했고 그래서 청년 정치 교육 더 나아가서 이제 시민 정치 교육까지 확장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직
장차관이나 전직 국회의원이 지금까지의 우리 풍토를 보면은 끝나면은 그걸로 그냥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제가 되돌아보니까 제가 20여 년 동안 그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활동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많은 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청년 정치학교를 통해서 이 미래의 이 정치 네. 인재들을 나가시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이제 출범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공식 출범하지만 어제 뭐 전국위원회에서 다 의결이 됐으니까요. 예. 김종인 비대위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참 그 아쉬움이 많이 있는 그 위원회의 출범이에요.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 이제 선거 패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그나마 이제 그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 예. 그동안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그 여야를 넘나들시면서 많은 그 비대위를 그 활동을 하셨던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많은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이 처해 있는 현실은 그 한 분의 의지만 가지고 저는 될 수 없다고 봐요. 예. 결국은 구성원들이 얼마만큼의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셨다라고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권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 쉽지 않겠지만 그 변화 바꾸는 데에 있어서의 방향을 그 잡으시면 그 설득하고 그래서 그 관철시키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변화의 방향도 이 당내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이 다른 비대위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앞두고 보통 만들어지는데 이번 그 비대위는 선거를 앞두고 끝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예. 어떤 오소리티를 어디에서 찾을 건가 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제가 개혁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지난 경험을 되돌아보면은 네. 개혁을 다 주장을 하다가도 그 개혁의 칼이 자기한테 돌아오면 나는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과거의 비대위는 그게 선거 앞두고 하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진 비대위에 대해서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좀 강력했죠, 총선 앞두고 하면. 예. 그러나 지금은 어떤 그런 칼자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오소리티가 없다 보니까. 네. 과연 어떤 좋은 개혁안을 냈을 때 구성원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그것을 정말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거죠. 예. 어제 이제 발표된 비대위원들을 보면 이제 30대 그러니까 이제 3명 또 여성이 2분 이제 포함이 됐고요. 예. 뭔가 이제 좀 젊어지겠다, 변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많이 보이신 것 같은데 의원님 얘기 좀 들어보면 특히 이제 당에서 오래 활동하셨던 당 중진들과의 좀 소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서부터 그것을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요. 예. 이 대외적인 비대위의 이미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성공했지만, 성공할 수가 있겠지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위를 어디에서 찾아줄 건가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이든 비당선인이든 당내에
현직이든 전직이든 그 중진들 그 모임을 통해서 그 비대위에게 그 자문을 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중진 모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뭐 첫 번째 하시자마자 원외위원장들하고도 그 대화를 하셨고 또 현역들하고도 대화를 하시다시피 그런 대화가 상당히 자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3명 들어갔고 여성이 2명 들어갔고 그동안 우리 정당이 약했던 부분들을 많이 네. 강조를 하고 비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그 들어간 사람들이 그 청년 3명이 3명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네. 여성 2명이 2명으로 끝나면 안 된다. 여성 2명은 여성계를 대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청년 3명은 청년들을 대변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당내에 있는 청년 그룹들하고 수시로 논의하고 거기서 논의된 청년들의 의견이 그 비대위를 통해서 관철이 돼야 되고요. 또 여성들은 우리 당내에 당 안팎의 여성들하고의 긴밀한 그 교류를 통해서 여성계의 목소리가 그 비대위를 통해서 관철시켜야 되는 네.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순하게 여성 몇 사람, 청년 몇 사람 이렇게 액세서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뭐 젊은 분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대표성을 예.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무소속으로 계신 그 야당 성향의 이 당선인들이 계시잖아요. 예. 뭐 홍준표 전 대표를 포함해서 예. 이분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저는 그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 이건 뭐 엄청난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공천 때 탈당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대위가 출범한 이 시점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합류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비대위가 완성이 된 다음에 그때의 변화된 미래통합당의 모습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그때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바로 함께 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네. 김종인 비대위가 이 당의 체질을 좀 바꾸고 나서 예. 함께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무소속으로 계신 분들이 좀 서운해하시겠는데요? 아니, 저는 처음서부터 당을 나가실 땐 그런 각오를 갖고 나가신 것 아니겠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 지난 3년 동안, 분당을 해가지고 당을 창당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정치적 실험을 하다가, 그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어렵게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예. 그 진통을 많이 겪었잖아요. 예. 그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저는 불출마까지 선언을 하면서 그런 제가 해왔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책임을 졌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이 청와대에서 예. 만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또 얘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가능성은 있고요. 이명박, 박근혜 이 전직 네. 대통령에 대한 이 사면 주장 이건 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는 그거 이제 할 때가 됐다고 봐요. 예.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당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다라고 하면 그것으로서의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 거다.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른 거다. 예.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 사망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라고 한다라고 하면 통 크게 저는 정리를 하셔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그냥
예, 이게 아니 그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네. 예, 통합을 강조하셨던 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영 논리를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하게 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쟁점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예. 이제 민주당 윤미향 예.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에서도 자진 사퇴 쪽에 많이 이제 의견이 많이 쏠리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저는 이 문제를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미적거리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감싸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당대표가 하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하는 것을 좀 이해를 못해요. 예. 아무리 진영 논리도 중요하고 자기 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는 갈 수 없는 거죠. 예, 이것은 분명히 지금 드러난 사항들만 가지고도 윤미향 씨가 위안부들을 어떻게 보면 막말로 얘기하면 등쳤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싸고 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동안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주장해왔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안타깝고요. 이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친일이니 반일이니 윤미향 씨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은 문제 제기를 하면 친일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위해서 얘기하고 일해왔던 것들이 그야말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의원님 친일 반일이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네. 시간왕에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터뷰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